이 사람이 정말 나와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걸까? 아침부터 이지혁은 평소보다 더 들뜬 표정이었다. 지은호와 함께한 300일을 기념하기 위해 리즈 호텔에서의 1박 패키지와 고급 레스토랑 예약까지 몰래 준비해둔 것이다. 그는 이런 이벤트가 연애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오늘 실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은호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그녀는 특별한 날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서로가 곁에 있는 평범한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지혁은 오전부터 회사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업무보다 사랑을 우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그의 휴대전화로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지혁, 이지혁입니다. 지금 바로 회사로 들어와야겠어. 사고 터졌어. 팀에서 발생한 중요한 거래처 문제. 지혁은 망설였지만 곧 1시간 반 걸립니다라는 대답을 내뱉었다. 은호는 그 대답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가면 나랑 끝이야. 그러나 지혁의 표정에는 단단한 각오가 서려 있었다. 중요한 거래처고 우리 팀에서 발생한 일이야. 내가 책임져야 해. 은호는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회사 일 아니어도 저녁은 못 먹잖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 300일이야. 그런데 나랑의 기념일보다 동생들이랑 약속이 더 중요해? 지혁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더 중요하지. 그건 선약이니까. 연애 날짜 세는 건 안 하기로 했잖아. 그 순간 은호는 속으로 되물었다. 그럼 나는 우리 관계는 언제나 후순이라는 뜻인가? 지혁이 말하는 책임과 선약은 늘 타인을 위한 것이었고 그 속에서 은호 자신은 점점 밀려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말했다. 나랑 결혼할 생각 없지? 아직도 아무 계획도 없는 거잖아.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대답이라는 걸 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은호에게도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었다. 그날 밤 은호는 집에 돌아와 동생 지강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누나,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번에 투자하면 진짜 크게 벌 수 있어. 평소에도 무리한 부탁을 해왔던 강호였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은호는 최근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어머니 정순이의 말을 떠올렸다. 만약 강호의 부탁을 들어주면 어머니의 생활은 더 힘들어질 게 뻔했다. 하지만 거절하면 동생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금이 갈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은호는 지역과의 갈등과 가족 사이에서의 갈등이 동시에 목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지역은 거래처 문제로 회사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은호와의 대화는 거의 끊겼다. 서로의 하루를 묻는 간단한 안부조차 형식적인 말로 변해 있었다. 한편 지역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는 회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성취감을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은호와의 거리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친구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은호 놓칠 생각이야? 지혁은 대답 대신 술잔만 비웠다. 성재는 그 침묵 속에서 지혁이 은호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책임과 욕심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다는 걸 읽어냈다. 그러던 중 은호와 성재가 우연히 마주쳤다. 성재는 예전부터 은호에게 호감을 품어왔지만 지혁과의 우정을 위해 감정을 숨겨왔다. 그러나 은호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본 순간 그는 결심했다. 혹시 너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도 돼. 은호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은호는 강호의 부탁을 결국 거절했다. 그러자 강호는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다. 누나는 가족보다 남자친구가 더 중요해? 그 말은 은호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가족에게는 이기적인 사람, 지역에게는 이해심 없는 사람. 은호는 점점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이 은호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 잠깐 거리 두자.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그는 단지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자고만 했다. 은호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솟구쳤다. 거리를 두자는 말은 곧 끝을 향해 가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은호는 성재에게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혹시 네가 모르는 지역의 비밀 알고 싶어? 은호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그 답장은 은호와 지역 그리고 성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첫 걸음이 되고 말았다. 지역에게 거리두기를 선언당한 은호는 며칠 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화가 난 날도 있었고 서글퍼진 날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나도 나대로 살아야겠다.
그녀는 그동안 지역의 일정과 기분에 맞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줄이고 오래 미뤄둔 개인 프로젝트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을 다시 꺼내고 주말마다 스케치북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겉으로는 바쁘게 살았지만 은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리 웃어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러나 그녀는 최소한 그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는 대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한편 지역의 회사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후배이자 사장과 친분이 있는 낙하산 인사가 본부장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그 후배는 경력도 짧고 성과도 뚜렷하지 않았지만 윗선의 비호로 빠르게 승진했다. 지역은 회의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냐? 그동안 그는 은호와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회사에 헌신해왔다. 그러나 돌아온 건 성취감이 아니라 철저한 허탈감이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결제 서류를 넘기던 그는 문득 이 자리가 더는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결국 그는 사표를 꺼내들었다. 그만두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피로와 체념이 모두 담겨 있었다. 사표를 내고 나온 날 지역은 혼자 술을 마셨다. 전에는 퇴근 후에도 다음 날의 업무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음 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그러나 자유라는 감정보다는 허무가 더 크게 몰려왔다. 은호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회사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다. 마치 자신이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 듯했다. 성재는 그 소식을 듣고 지역을 찾아왔다. 너 이러다 무너진다. 하지만 지역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미 무너졌어. 그 대답은 성재의 마음에도 그는 지역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은호를 향한 감정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 시각 은호는 공모전 준비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러나 머릿속 한구석에선 성재가 보낸 지역의 비밀이란 말이 계속 맴돌았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그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걸까? 그리고 며칠 후 성재는 마침내 그 비밀을 털어놓았다. 지역,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너한테 마음을 접었을지도 몰라. 그 말은 은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성재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은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지역이 자신을 피한 이유는 단순히 회사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역의 진심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지역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서 얘기하자. 은호가 보낸 메시지를 받은 지역은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만나서 얘기하자. 지역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호를 다시 붙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놓아야 하는지. 그는 자신이 은호를 여전히 사랑하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랑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식은 이유가 은호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무너진 삶 때문인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은호는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역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커피잔을 한번 돌려놓고서야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아마 내가 너보다 나 자신을 더 지키려고 했던 순간부터였을 거야. 지역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호야, 솔직히 회사 일로도 가족 일로도 나 자신이 너무 버거웠어. 그런데 너까지 챙길 자신이 없었어. 그 순간 은호는 성재의 말이 스쳐갔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너한테 마음을 접었을지도 몰라. 그 말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는 확신이 밀려왔다. 그럼 난 그냥 제일 먼저 내려놓는 짐이었네?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다.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역은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웠어. 좋은 추억도 많았으니까. 지역은 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지만 결국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며칠 후 은호는 공모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바쁘게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역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 정순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은호야, 강우가 또 무리한 돈 얘기를 하네? 이번엔 좀 심각해 보여. 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절대 들어주지 마. 우리 다 같이 무너져.
그러나 그 대화를 누군가 엿듣고 있었다. 바로 강호였다. 그는 은호를 원망하며 혼잣말을 했다. 역시 가족보다 남자친구였지. 그 왜곡된 생각은 곧 그를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넣게 된다. 한편 지역은 사표를 낸 뒤 취업시장에서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과거 경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연봉 기대치 때문에 인터뷰조차 잡기 힘들었다. 그는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채용 공고를 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뛰어봤자 벼룩이네. 그때 성재가 찾아왔다. 넌 지금이라도 다시 붙잡을 수 있어. 은호 말이야. 지역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자격이 내가 있을까?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친구의 충고가 아니라 은호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기치 못한 소식이 은호와 지역, 그리고 성재를 동시에 흔들었다. 강호가 투자 사기에 휘말려 실종됐다는 소식이었다. 경찰이 개입했고 정순이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은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 시각 성재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호야, 내 옆에 내가 있을게.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은호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은호야, 나야, 지역이. 두 남자의 목소리가 동시에 그녀의 귀 속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은호는 깨달았다. 은호는 두 개의 전화기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나는 성재, 하나는 지역.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결국 은호는 성재의 전화를 먼저 받았다. 성재 씨, 엄마 병원으로 가야 해요. 강호도 찾고요. 성재는 짧게 알았어. 바로 갈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은호는 의외의 안정감을 느꼈다. 지역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너무 뻔히 알았기 때문이다. 정순이는 의사에게서 심한 스트레스성 쇼크라는 진단을 받았다. 아들 걱정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날 밤 성재는 은호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역하고 이제 끝낼 거야? 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돌렸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가족이 먼저예요. 한편 지역은 은호가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에 불안과 허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역시 나보다 성재를 택한 건가? 이게 더 잘된 일일지도 몰라. 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호를 잃는다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다음 날 지역은 병원으로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거기서 마주친 건 은호와 성재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지역의 발걸음은 병원 입구에서 멈췄다. 정순이가 그를 발견하고 불렀다. 지역아, 너 왔구나? 그 목소리에 발이 묶였고 결국 은호와 눈이 마주쳤다. 짧은 인사 후 셋이 함께 앉았다. 성재는 분위기를 살리려 했지만 은호와 지역 사이에는 묵직한 공기가 흘렀다. 지역이 입을 열었다. 은호야, 나 강호 찾는 거 같이 도울게.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칠 뒤 강호의 위치가 확인됐다. 그는 사기꾼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그는 은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너만 도와줬어도 이렇게 안 됐어. 그 한마디에 은호의 마음은 또다시 무너졌다. 그날 저녁 성재는 은호에게 말했다. 너 이제 혼자 버티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그는 진심을 담아 고백했지만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성재 씨, 나 아직 지역을 완전히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집 앞 골목에서 지역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의 시선이 엇갈렸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다. 지역은 천천히 성재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성재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은호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 순간 지역이 입을 열었다. 은호야, 나 아직 안 끝냈어. 성재의 표정이 굳어지고 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